한겨울의 두꺼비 두 번째 이야기. 숲을 거의 벗어날 무렵 하얀 눈이의 시커먼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워턴 옆을 바짝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워턴은 제발 자신의 짐작이 틀리기를 바라며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워턴의 짐작대로였습니다. 머리 바로 위에서 올빼미 한 마리가 넓적한 날개를 쫙 펼치고 소리 없이 날면서 금장불 같은 노란 눈동자로 워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올빼미는 힘도 들이지 않고 유유히 떠있는 것 같았습니다. 워턴은 겁에 질려 올빼미한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길을 돌렸을 때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오래된 돌담이 불쑥 나타난 거예요. 워턴은 돌아설 겨를도 없이 돌담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스키에서 튀어나와 담을 따라 대굴대굴 구르다가 눈 속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워턴은 눈가에 묻은 눈을 털어냈습니다. 바로 그때 통나무 위에서 아까 그 올빼미가 워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올빼미가 말했습니다. 두꺼운 옷 속에 있는 게 두꺼비 맞니? 워턴이 대답했어요. 맞아. 지금은 한겨울인데 뭘 하고 있니? 풀리아 고모님 댁에 가는 길이야. 이제 우리 집에 가야겠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있어 줘야겠어. 워턴은 달아나려 했지만 한쪽 발을 심하게 다쳐서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한 발, 두 발, 올빼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워턴은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워턴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바람에 눈가루가 돌담 구멍에서 쿡쿡 뿜어져 나오고 있을 뿐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올빼미의 단단한 발톱이 워턴을 움켜잡았습니다. 다음 순간 날개짓 소리가 들리고 워턴의 몸이 두둥실 떠올랐습니다. 하늘 높이 올라갈수록 숲속의 공기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워턴은 자기가 나무들 위로 높이 올라가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밑으로 푸른 상록수들이 두꺼운 양담자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올빼미는 소리 없이 빠르게 날아갔습니다. 겨울해가 저문 지도 한참이 지났습니다. 워턴은 유난히 가지가 넓게 뻗어 있는 참나무 쪽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올빼미는 뒤얽힌 참나무 가지들을 단숨에 헤치고 나무 꼭대기에 난 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구멍 속은 어둡고 퀴퀴했습니다. 올빼미는 워턴을 구석에 내려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고는 워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어요. 이름이 뭐야? 워턴. 워터? 그럼 워터라고 부르겠다. 아무래도 좋아. 그래? 그거 참 안 됐군. 워티. 워턴은 간신히 용기를 내어 올빼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나를 잡아먹을 거야? 올빼미는 노란 눈을 둥그렇게 떴습니다. 잡아먹을 거냐고?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러고는 방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맞은편 벽에는 커다란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올빼미가 그 달력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워턴은 달력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신나는 사계절 습속이라고 쓰여 있는데? 아니야. 내 말은 그게 아니야. 넌 좀 멍청하구나. 6번만 자면 다음 주 화요일이잖아. 그런데 그날이 바로 내 생일이란 말씀이야. 한겨울에 두꺼비를 잡았으니 난 아주 특별한 생일 선물을 얻은 셈이지. 그러니까 워티, 그날까지는 내 맘대로 해도 돼. 네 발을 보니까 도망칠 염려도 없겠다. 게다가 넌 절대로 이 나무에서 못 내려갈걸? 워턴이 자기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발이 퉁퉁 부어서 보통 때보다 2배는 더 커 보였습니다. 워턴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위를 힐끗 둘러보았습니다. 올빼미가 말했습니다. 말해봐 워티, 우리 집 어때? 워터는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고는 코를 실룩거리고 나서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떠냐니까? 끔찍해. 나 같으면 이런 데서 살지 않을 거야. 걱정 마. 넌 여기서 오래 살지도 못할 테니까. 여기 있는 동안만이라도 편하게 있고 싶어. 나 촛불 좀 켜도 돼? 집안이 너무 썰렁해. 썰렁하다고? 우리 집이? 맘대로 해. 난 아무래도 좋으니까. 워터는 배낭을 뒤져 양초 2개를 꺼냈어요. 방 안의 촛불이 환히 밝혀지자 기분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워터는 자기가 앉은 주위를 구석구석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랑한 성격을 타고난 워터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올빼미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워티, 내가 다음 주 화요일에 잡아먹겠다고 한 말 못 들었어? 들었어. 올빼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워터는 구석에서 계속 꼼지락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올빼미를 돌아보고는 이름이 뭐야? 하고 물었습니다. 몰라, 그런 거 없어. 그럼 친구들이 뭐라고 부르는데? 난 친구 없어. 참 안 됐구나. 그러자 올빼미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참 안 되지 않았어. 난 친구 따윈 필요 없어. 그딴 거 사귀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조용히 해. 워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난 뒤에 또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만약에 내 이름이 있다면 뭐가 좋을 것 같아? 올빼미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올빼미는 이제껏 남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자기 집에서야 말할 것도 없었지요. 올빼미는 띄엄띄엄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름이 있다면, 만약에 내 이름이 있다면, 나는, 조지가 좋겠다. 워터는 그래? 하고 말하고 다시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올빼미는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깃털을 부스스 세우고 눈을 감았죠. 막 잠이 들려는 순간 워턴이 불렀습니다. 조지! 올빼미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나 말이야? 응, 차 끓여도 돼? 네 맘대로 해. 올빼미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워터는 배낭에서 이것저것을 꺼내 차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끓는 동안 워터는 푹신푹신한 실내화를 신고 가장 좋아하는 털 잠옷을 걸쳤습니다. 잠시 후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며 향긋한 차 냄새가 났습니다. 다 됐어, 조지. 뭐가? 올빼미는 졸음에 겨워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차 말이야. 마시기 싫어. 벌써 따라놨는걸? 알았어. 올빼미는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빼미와 워터는 촛불 앞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워터니 말을 꺼냈습니다. 이야기 하나 해도 돼? 뭔데? 오늘 여기로 올 때 말이야. 무지무지 겁이 나긴 했지만 하늘을 날아다니니까 재밌더라.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다면 정말 멋질 거야. 그렇긴 해. 올빼미는 그렇게 말하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게 말이야. 좋긴 해, 사실. 가끔씩 아주 높이 올라가 온 세상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나는 것처럼 신나는 일도 없지. 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나. 올빼미는 언젠가 천둥과 비바람을 몰고 온 먹구름 속에 갇혔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올빼미는 우박과 번쩍거리는 번개불 속에서 몇 시간이나 헤맸다고 했습니다. 워터는 올빼미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한 잔 더 마실래, 조지? 올빼미는 빈잔을 내려다보고 말했습니다. 네 맘대로 해. 워터는 차를 따르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지, 다른 올빼미들이 다 자는 낮에 돌아다니는 건 좀 치사하지 않니? 올빼미가 씨근대며 말했습니다. 치사하다고? 하지만 나는 밤새도록 깨어있지 못해. 저번에는 깨어있으려고 애쓰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깜빡 졸아서 커다란 벌집에 부딪혔어. 난생 처음 보는 커다란 벌집이었다고.
올빼미는 그날 밤을 떠올리며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워터는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올빼미가 이야기를 계속하자 워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워터니 이야기하고 올빼미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밤이 이슥해질 무렵에야 올빼미가 말했습니다. 피곤해서 더는 얘기 못하겠다. 그러고 나서 올빼미는 잠이 들었습니다. 워터는 찻잔을 치우고 촛불을 껐습니다. 워터는 고요한 어둠 속에 누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궁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너무 바쁘게 지냈고 새로운 일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피곤해서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새 워턴도 나직하게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어나 보니 올빼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이 퉁퉁 부어 올랐던 것은 가라앉았지만 아직도 몹시 아팠습니다. 입구로 햇살이 들이비치자 집안이 어젯밤처럼 칙칙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몹시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워터는 아침거리를 찾으려고 배낭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개미알 샐러드 샌드위치를 골랐어요. 워터는 샌드위치를 싼 종이를 벗기다가 맞은편 벽에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한 줄기 햇살이 올빼미의 달력을 비추고 있었어요. 올빼미의 생일에 커다란 동그라미가 쳐있고 어제 날짜에는 과유표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닷새밖에 남지 않았다니. 워터는 입맛이 싹 달아났지만 꾸역꾸역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입구에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눈 덮인 땅은 까마득히 아래에 있고 근처에는 딛고 내려갈 만한 나뭇가지조차 없었습니다. 게다가 나무에서 내려간다고 해도 아직은 발이 아파서 여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워터는 생각했습니다. 좀 더 두고 봐야겠어. 그동안 워터는 줄곧 올빼미네 집안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 주 화요일이 다가오는 것 못지않게 괴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올빼미네 집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점이지요. 워터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당장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워터는 형 모턴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모턴이 요리를 좋아하듯이 워터는 청소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둘의 집은 항상 깔끔하고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깨끗했습니다. 워터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절뚝거리며 아픈 발을 너무 세게 딛지 않도록 조심하면서요. 워터는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청소를 했습니다. 점심 먹을 틈도 없었어요. 워턴이 간신히 청소를 끝냈을 때 바깥에서 부드러운 날개짓 소리가 들렸습니다. 올빼미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돌아왔습니다. 올빼미는 아예 청소를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달라진 집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올빼미가 말했습니다. 뭐 나쁘지 않군 어때? 그러고 나서 깃털을 한껏 부풀리고는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렇다고 다음 주 화요일에 널 잡아먹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래서 청소한 건 아니야. 워터는 배낭에서 깨끗한 목욕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청소하면서 묻은 먼지와 때를 말끔히 닦아냈습니다. 워터는 몸을 다 닦고 나서 모턴이 만들어준 샌드위치를 꺼내 말없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워턴이 샌드위치를 먹는 동안 올빼미는 워턴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워턴이 후식을 먹는 동안에도 계속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워턴이 마지막 한 입까지 다 먹고 나자 올빼미가 물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차 끓일 거야? 아마 그러겠지. 그러자 올빼미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쩌면 나도 차 마실지 몰라. 그날 밤에도 워턴과 올빼미는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느지막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